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전체 지도맵. 자, 우리는 전 시간에 현실을 제시한 팝아트를 공부했어요. 그전에는 네오다다를 공부했었죠. 이 흐름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960년대가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미술이 재도입되는데 이전에는 계속 추상미술이었죠.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하면. 그래서 1960년대를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표현주의가 너무나 한 주류로 가니까 젊은 화가들이 그거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드 엣지 회화는 표현주의 개성을 제거하고, 네오다다 같은 경우에는 추상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라우센버그 같은 경우에는 폐품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콤바인 아트라고 했죠. 조각인지 회화인지 모르는. 그리고 제스퍼 존스는 자기의 손으로 기성품을 그려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재미있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을 제시한 팝아트가 있었죠.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올덴보우가 있었죠. 또한 콜도 치무란 시걸이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대중예술 중에서 만화를 가져옵니다. 앤디 워홀은 영화 배우들, 올덴버그는 일상에 있는 흔한 재료들을 확대해서 설치하죠. 그리고 재질을 바꿔보는 시도도 해봅니다. 시걸은 현대인의 고독을 석고로 실제 인물을 떠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모더니즘의 귀결점, 미니멀 아트를 공부할 거야. 또한 개념 미술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멀리즘의 배경. 회화는 죽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미니멀리즘에서 거의 형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에서는 미래는 비디오, 퍼포먼스 아트, 개념 미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더니즘의 귀결점이라고 했어요. 미니멀리즘,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물의 정수만 남겨놓고 최소화시키는 미니멀리즘. 환영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캔버스건 종이에 그려진 것들은 실제로는 입체가 아니잖아요. 착시를 이용한 환영인 거죠. 추상표현주의의 과장된 표현성과 감성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있었던 팝아트의 천박함, 상업성이 너무 강했잖아요. 지나친 일상 추구에 대한 예술성 소홀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리고 개념미술의 영향이었습니다. 개념미술은 생각을 중요시하는 거죠. 특징! 작가의 주관, 상징, 표현성을 배제했어요. 몰 개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형 표현만 했어요.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반복했습니다. 금속재 상자, 벽돌 등 조립식 재료를 사용했어요. 조각과 회화의 합일성을 추구했습니다. 받침대를 배제해서 작품 자체를 오브제화 시켰어요. 작가의 개성적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주문 생산을 했어요. 기하학적 단순 구성과 기계적 규칙성, 엄밀성, 산업 공업 재료를 활발히 활용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드, 세라, 이브클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작가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눈으로 보도록 해요. 저드, 이 사람의 특징은 제거입니다. 왼쪽의 작품을 보면 무제라고 되어 있어요. 화가의 개성이나 감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상업적으로 생산된 제품들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작품을 입체로 만든 거예요. 개성적인 화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대의 작품을 보면 특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 이 사람은 철조 양식을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이런 작품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브클랭, 이 사람은 정말 극한까지 몰아가요. 전시장에 갔는데 전시장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미니멀리즘의 아주 극한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본 거 있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념지도를 보도록 해요. 자, 야수파가 나타나서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중심으로 가면서 쭉 가다가 미국으로 가면서 더더욱 미국으로 가면서 모더니즘의 영향이 추상회화가 주류를 이룹니다. 쭉 가다가 여기도 추상이죠. 하드 엣지 회화도 추상이죠. 그러다가 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회화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여기 추상회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 배울 개념미술에서는 아예 아이디어만 중시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자, 그래서 모더니즘의 귀결점, 미니멀 아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으로 본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의의, 모더니즘의 귀결점인 거예요. 조형 요소만 남기는 활동을 하다가 여기는 미니멀리즘, 아예 극소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귀결점이라고 합니다. 받침대를 제거해서 환경을 표현 요소로 확장했어요. 또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개념미술,
배경, 미니멀 이후에 비물질적 미술인 거예요. 뒷시장의 영향입니다. 반물질적 제작 태도인 거죠. 예술품의 상거래화를 거부했어요. 생각만 있으니까 팔 게 없는 거겠죠? 특징, 아이디어와 제작 과정을 중시합니다. 또한 언어를 적극 사용해요. 반미술적 제작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조셉 코스스 홀저가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개념 미술이 나타나는지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해요. 조셉 코스스의 작품이에요. 하나와 세 개의 의자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의자는 그림이에요. 가운데 있는 의자는 실제 의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은 사전에 있는 의자의 특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게 진짜 의자일까요?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된 것이 우리의 의자가 맞겠죠? 근데 실제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의자가 있고, 그리고 환영인 그림으로 그린 의자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홀저가 있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화가 제니 홀저는 거리의 광고판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미술이 미술관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공간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광고판에 자신의 메시지를 쓴 거예요. 메시지는 개념이겠죠. 자신의 생각. 기타 개념 미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지 미술, 환경 미술, 퍼포먼스 아트, 설치 미술, 이런 것들이 개념 미술에 속해요.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팍팍팍 정리. 우리가 여기서부터 공부했었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다양한 미술의 양식을 공부하고 흐름을 공부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추상미술 전반으로 가다가 1960년대 이후에 다시 구상미술이 도입이 되고, 모더니즘의 귀결점인 미니멀 아트도 나오고, 그리고 생각만이 남아있는 개념미술까지도 공부했어요. 이런 재미있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더니즘의 귀결점 미니멀 아트의 저도와 이북글랭의 작품을 보았고, 특징, 배경, 의의를 공부했었죠. 미술의 비물질화를 추구해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간 개념미술이 있습니다. 의자를 3개로 표현했는데 그림, 실제 의자, 사전적 의미를 적어 놓은 것을 보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개념 미술까지도 공부했어요. 자, 오늘 다양한 미술을 공부했는데 어떠셨나요? 자,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을 공부했죠. 작품도 비물질화를 했듯이 오늘은 과제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개념 미술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까지 공부했었던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리면서 배우는 서양 미술사. 바이바이.